실록이 푸르른 5월의 아침, 세운기업 본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유독 다른 점이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 이지수의 발걸음에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20대 후반의 단아한 인상의 지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이지수는 오늘부터 세운기업의 대표이사 김 회장의 새로운 비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 회장님의 비서로 일하게 된 이지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에서 열린 간단한 소개 자리에서 이지수는 단정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지수의 인사말에 직원들은 미소로 화답했지만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임 비서가 갑작스럽게 퇴사한 후 불과 3일 만에 새로운 비서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의아했던 거죠. 김 회장님께서 직접 선발하셨다는데 그렇게 빨리 채용 과정이 끝났다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작은 수군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이지수가 보여주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김 회장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는 직원들 사이에서 묘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회장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회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며 때로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이지수의 모습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기 때문이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케팅팀 직원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지수에 대한 불편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서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 들었어? 에이, 말도 안 돼. 신입 비서가 그렇게 받을 리가. 진짜야. 인사팀 친구한테 들었다니까. 근데 월급만 그런 게 아니래. 마케팅팀 박대리의 말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그 비서랑 특별한 관계라는 소문이 있어. 밤늦게까지 단둘이 사무실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그날 이후 이지수에 대한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김 회장과 이지수가 함께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때로는 김 회장의 차를 타고 함께 귀가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직원들의 눈에는 이상한 관계를 암시하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이지수는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만 충실했어요.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때로는 노골적인 시선도 묵묵히 견뎌내며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김 회장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지수 씨,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가 많소. 이제 그만 퇴근하시오. 늦은 밤 김 회장의 말에 이지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내일 이사회 준비가 아직 남아있으니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사무실 한편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이들을 향했고 그 시선은 이내 더 큰 소문을 만들어냈어요. 이지수가 김 회장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소문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직원들 중에는 일부러 이지수에게 접근하며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복사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영업팀 최 과장은 이지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지수 씨, 회장님 덕분에 좋은 것 많이 받는다면서요?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요. 이런 모욕적인 발언에도 이지수는 조용히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소문의 진실성을 더해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지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고 그것은 김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세운기업의 봄은 꽃보다 소문이 먼저 피어났습니다. 이지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마치 봄바람을 타고
회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수군거림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놓고 이루어지는 모욕으로 변해갔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그 유명한 특별비서래. 아, 김 회장님의 밤비서? 쉿, 들리겠어. 조용히 해. 이지수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이런 말들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어요. 그럴 때마다 이지수는 고개를 더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잊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인사팀의 정주임은 이지수를 둘러싼 소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지수의 급여 명세서를 보게 되었고 신입 비서의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흘렸어요. 그러나 정주임은 이지수의 급여에 특별 업무 수당과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수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인사팀의 한 여직원이 이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이지수는 경계심을 풀고 미소 지었죠.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회사에서 이지수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김 회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해명할 일은 없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니까요. 이 대화는 오히려 소문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지수가 해명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죄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난 어느 날 김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평소보다 긴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문 앞에서 필요한 자료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마침 총무팀 이 과장이 지나가다 이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안에 계시네요. 오늘도 특별 근무해야 하나 봐요? 이 과장의 비꼬는 말투에 이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죠. 이런 모습을 본 이 과장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수 씨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같은 정직한 직원들은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건 옳지 않아요. 그제야 이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 과장님,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소문만 듣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신지.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나왔습니다. 이 과장은 황급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피했죠. 김 회장은 상황을 눈치챘는지 이지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소? 이지수 씨? 아니에요,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그날 밤 이지수는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진실을 말할 수 없는지 마음이 무거웠죠.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소문을 참을 건가요? 당신이 침묵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소문을 퍼뜨리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지수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했죠. 끝까지 참아내자.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다음 날 아침, 이지수는 여느 때와 같이 정확히 8시에 출근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온갖 소문이 돌아도 끄떡없이 출근하네.
뻔뻔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진짜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두렵지 않은 건가? 이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물을 닦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감정을 추스르는 것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최근 이지수를 향한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대화를 멈추거나 때로는 일부러 듣게 하려는 듯 소문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녀에게는 그 어떤 소문보다 중요한 김 회장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사무실 창가를 밝게 비추던 오후 세운기업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분주했습니다. 이지수는 회의실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땀방울을 닦았어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죠. 어머니, 지금은 좀 바빠서. 네, 약을 제 시간에 드셨죠? 오늘 저녁에 꼭 들를게요. 이지수는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중병으로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이지수의 몫이었죠.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 그리고 생활비까지. 이런 현실은 그녀가 어떤 소문에도 참아내며 이 직장을 지켜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마케팅팀 신입사원 김도윤은 회의실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이지수와 김 회장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지만 이지수의 감정적인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머니 수술비까지 신경 써주시고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이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이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지수 씨, 그런 말하지 마시오. 내가 도와준 건 지수 씨가 우리 회사의 귀중한 인재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개인적인 빚도 있으니까. 김 회장의 말에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시절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저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도윤은 그들의 대화를 더 듣고 싶었지만 복도에 다른 직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나 그가 들은 단편적인 대화만으로도 지금까지 회사에 퍼진 소문과는 전혀 다른 진실의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인근 술집에서 마케팅팀 회식이 있었어요. 술이 몇 순배 돌자 대화 주제는 어김없이 이지수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대단하다니까. 회장님 덕분에 월급도 많이 받고 이제는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눈물까지 보인다더라. 박 대리의 말에 다들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김도윤이 조용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거 다 오해예요. 제가 오늘 우연히 들었는데 이지수 씨는 대학 시절 회장님께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간 테이블은 조용해졌습니다. 박 대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에이, 그게 다 표면적인 이유겠지. 장학금? 그럴듯한 포장일 뿐이야. 그러나 김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이지수 씨를 인재라고 말씀하셨대요. 김도윤의 말에 회식 자리는 묘한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신에 차 있던 소문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이지수는 출근길에 김도윤과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따라 김도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이지수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지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 회식 자리에서 선배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들은 사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도윤은 자신이 우연히 들은 대화에 대해 설명했고 소문과 달리 그녀와 김 회장 사이에는 다른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배님이 부당한 소문으로 고통받고 계시니까요. 이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죠. 김도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왜요?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데. 이지수는 아직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 대화 이후 김도윤은 이지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태도, 변화는 마케팅팀 내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왜 신입사원이 갑자기 이지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한편 이지수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김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때로는 회장님의 개인적인 부탁도 들어주었어요. 이런 모습은 여전히 일부 직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수와 김 회장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장학금 이상의 깊은 인연이 있었고 그것은 이지수가 어떤 오해와 모욕에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세운 기업의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던 7월의 어느 날, 회사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연례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이사들이 한 명씩 회의실로 들어설 때마다 이지수는 완벽한 자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이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김 회장님, 회의 시작 전에 잠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 이사의 말에 김 회장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수는 물과 자료를 준비한 뒤 회의실을 나섰지만 문 밖에서 이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이번 안건은 회사 내부 문제입니다. 특히 이지수 비서에 관한 소문이 심각한 수준으로 퍼져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이사회의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지수 씨에 대한 특별 대우가 사실이라면 이는 회사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박 이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김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지수 씨는 제가 인정한 인재입니다. 그녀의 급여나 대우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능력과 헌신 때문일 뿐이요. 그 외의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이니 이사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지수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회장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나서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장님, 이런 소문이 외부로 새나가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최 이사의 말에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소.
이번 주말까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소. 그때까지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주시오. 이사회가 끝난 후 김 회장은 이지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이지수 씨, 상황이 심각해졌소. 이사회에서도 당신에 관한 소문이 안건으로 올라왔소. 이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님. 제 때문에 회사에 누가 되어선 안 되니까요. 김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소.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그저 비서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소. 아직은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오. 이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된다면 회장님의 명예도 실추될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당신 할아버지께 진 빚은 그런 걸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오.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곧 모든 것을 밝힐 테니. 그날 저녁 이지수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인내해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놀란 이지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아직 계셨네요.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되어서.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이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지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회사 자료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15년 전 신문 기사예요. 회장님의 가족과 선배님의 할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이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신문 기사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기사에는 6.25 전쟁 시절 한 젊은 군인이 민간인 가족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의 이름은 이중호, 이지수의 할아버지였죠. 이게 어떻게 찾으신 거죠? 김도윤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이사회 얘기를 듣고 회장님과 선배님의 관계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회사 역사 자료를 보다가 김 회장님의 가족사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중호 선배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나왔어요. 이지수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 회장이 자신에게 특별히 신경 써주던 이유,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발. 회장님께서 직접 밝히실 때까지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선배님, 이제 이 소문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지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이지수는 오랜만에 김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은 조금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회장님, 제가 여기 있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회장님 가족의 인연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이제 알게 되었군. 내일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이지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소문 앞에 침묵하지 않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세운기업 회의실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켜졌습니다. 김 회장은 창가에 서서 막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이지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젯밤과는 달리 평온해 보였죠. 앉으시오. 이지수 씨. 김 회장이 자리를 권하자 이지수는 조용히 그 앞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소? 김 회장이 사진첩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시절의 모습들이었죠. 한 젊은 군인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군복을 입은 남자의 단독 사진까지. 이지수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할아버지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이 사진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건가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나는 겨우 5살이었소. 우리 가족은 피난길에 올랐지만 북한군에게 발각되었지.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당신 할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하셨소.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먼 기억을 더듬는 듯한 떨림이 묻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중호 소위, 당신의 할아버지는 적군의 총격 속에서 우리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셨소.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지. 이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들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죠.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자세한 상황은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그 시절에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을 테니까. 나는 어린 나이에 그 장면을 목격했고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았소. 그리고 약속했지. 이중호 소위의 가족을 찾아 은혜를 갚겠다고. 그래서 대학 장학금도. 그래, 당신이 우연히 우리 회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그래, 당신이 우연히 우리 회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그 이름을 보고 바로 알아봤어. 그리고 당신의 가정 환경도 알게 되었지.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 이지수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오래된 인연 때문이었던 거죠. 회장님,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소문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를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이지수의 말에 김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소. 더 이상 당신이 부당한 소문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소.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고 김 회장은 이지수를 함께 자리에 참석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가 있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지수 비서와 제가 가진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요.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분은 이중호 소위입니다. 6.25 전쟁 중에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죠. 그리고 이지수 비서의 할아버지이십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이중호 소위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연히 이지수를 만나게 된 과정까지. 그래서 이지수 비서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다면 그것은 오래된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에 떠도는 불미스러운 소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사들은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소 이지수에 대해 가장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던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군요. 이런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밝히지 않은 것은 이지수 비서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소. 이사회는 김 회장의 설명을 듣고 이지수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은 회사 내 불필요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지수는 김 회장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회장님께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소. 당신의 할아버지는 영웅이었고 당신은 그 영웅의 피를 이어받은 훌륭한 사람이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소?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내일 아침 전체 회의가 있을 것이며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지수는 그 이메일을 보며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이지수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도윤이었어요. 선배님, 내일 전체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이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운기업 대강당은 일찍부터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나 김 회장이 무슨 중요한 발표를 할지 궁금해하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지수는 무대 뒤편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비됐소, 이지수 씨? 김 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제 모든 오해는 풀릴 거요. 정확히 9시 김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김 회장은 잠시 객석을 둘러본 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역사와 관련된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회장은 대형 스크린에 흑백 사진 하나를 띄웠어요. 젊은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았죠. 이분은 6.25 전쟁 때 육군 소위였던 이중호 씨입니다. 70년 전 이분은 북한군에게 발각된 민간인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그 가족 중에는 5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강당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김 회장은 이어서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앞장선 이중호 소위,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린 자신을 감싸 안으며 총알을 대신 맞은 그의 희생까지.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죠. 이지수가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서게 했어요. 여러분, 이지수 비서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이중호 소위의 손녀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김 회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지수가 회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보고 비서로 채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동안 회사에 이지수 비서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이지수 비서는 단순히 제 비서가 아닌 제게 생명의 은인인 분의 가족입니다. 그녀를 특별히 대우했다면 그것은 오래된 인연과 그녀의 뛰어난 능력 때문일 뿐입니다. 말을 마친 김 회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강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직원들이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이지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전쟁 영웅이셨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죠. 김 회장님을 통해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을 알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 대해 오해하셨던 분들께 미움은 없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의심했을 테니까요. 이지수의 솔직한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지수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지수에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케팅팀의 박 대리는 특히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지수 씨. 제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날 오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지수를 마주칠 때마다 밝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해와 의심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존중과 화합의 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이 조용해질 무렵 김도윤이 이지수의 자리를 찾아왔어요. 선배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용기 내서 나서기 어려웠을 텐데. 이지수는 고개를 젓고 웃었습니다. 저보다 김 회장님이 더 용기 있으셨죠. 자신의 과거를 모든 직원들 앞에서 공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김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진작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특별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죠. 어쩌면 조금 고집스러웠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이지수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지수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너도 내가 그동안 묵묵히 견뎌온 것도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이지수는 어머니를 안아들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세운 기업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중호 장학재단의 설립을 발표했어요. 6.25 전쟁의 영웅들과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중호 소위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정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김 회장의 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지수는 무대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 회장은 이지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수 씨, 이제 우리의 특별한 인연은 모두에게 알려졌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가장 믿을 수 있는 비서로 생각하고 있소. 계속해서 내 곁에서 일해주겠소? 이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회장님.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세운 기업은 그 후로도 계속 성장했고 이지수와 김 회장의 특별한 인연은 회사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었어요. 때로는 오해와 소문이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가치와 인연이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모두에게 남겼습니다. 이지수는 이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어요. 대신 그녀를 향한 존경과 신뢰가 가득한 회사에서 그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더욱 빛내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운 기업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감동적인 일화가 되었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인연, 오해와 소문을 이겨낸 인내,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진실의 힘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맑은 봄날, 세운기업 본사 앞마당에는 특별한 조형물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젊은 군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의 동상이었죠. 그 아래에는 영웅 이중호 소위를 기리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과 이지수,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자리했어요. 이제는 회사의 전략기획실장이 된 이지수는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동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조형물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희생과 용기,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인연의 상징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약간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중호 소위의 은혜를 모두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영원히 우리 회사의 가치로 남길 원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행사가 끝난 후 이지수는 혼자 동상 앞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동상의 발치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꽃이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지수 선배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지수가 돌아보니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케팅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고 이지수의 든든한 지원자로 남아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선배님이 이뤄낸 모든 것들을. 이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혼자 이룬 게 아니야. 김 회장님, 그리고 도윤 씨 같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 두 사람은 함께 회사 정원을 거닐며 지난 10년을 회상했습니다. 그 오래된 소문이 오히려 회사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지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신입사원 교육에서 필수 과정이 되었다는 것까지. 이제는 누구도 이지수가 김 회장의 특별 비서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대신 모두가 이중호 소위의 손녀라고 존경을 담아 부르죠. 이듬해 겨울, 김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이지수의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유언에 따라 김 회장은 이중호 소위가 묻힌 국립현충원 가까이에 안장되었습니다. 영원히 은인 곁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죠. 오늘날 세운 기업은 이중호 정신을 회사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매년 6.25 전쟁 기념일에는 직원들이 참전 용사들을 찾아뵙고 이중호 장학재단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지수는 이제 회사의 부사장이 되어 김 회장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과 김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한순간의 만남으로 영원히 이어진 두 사람의 모습처럼. 때로는 오해와 소문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세월을 견디고 결국 빛을 발하는 법이죠. 이지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진정한 인연의 힘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희생과 용기가 세대를 넘어 얼마나 큰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세운 기업 로비에 서 있는 동상 아래로 햇살이 비칩니다. 그 빛이 만드는 그림자는 마치 이중호 소위가 어린 김 회장을 안고 그 뒤로 이지수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세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진정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